절차, 이제 개시 절차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네 번째 등기 가능 여부. 그죠? 가능 여부. 등기가 가능한 물건 권리에 대한 그런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각하서에 걸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거를 신청해야 되겠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죠? 근데 망자 이런 사람을 그죠? 등기 명의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테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기 능력 가부입니다. 등기 능력 가부. 그래서 354페이지 등기 능력 가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물건하고 권리가 있는데 우리 물건이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구분에 그 등기 가능, 불가능이죠. 가능, 불가능 빨간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특히 이제 이 불가능은 우리 여기 어디 있습니까? 각하, 이 각하 사유의 두 번째 해당이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비록 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무효고, 그리고 등기관은 그걸 발견은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이 직권 파트에 이미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나온 게 또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54페이지. 자, 물건 중에 도로법상 도로 등기 가능한가요? 그러면 도로는 부동산인가 이건가요? 그죠? 도로는 부동산, 토지인가요? 그렇죠. 왜? 우리 측지법에 지목은 도로라는 지목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도 뭐다? 토지다. 토지는 부동산이다. 따라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리고 그에 반해서 오른쪽 보시면 터널 교량, 터널하고 교량 등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측지법상 토지는 뭐 2차원 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음에 유류 저장 탱크 사이로는 뭐 곡물 창고 말이죠. 이건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급유 탱크나 주유소의 캐노피는 안 됩니다. 다음 하천 방조제, 즉 제방은 등기가 가능하죠. 하천 지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른쪽에 방조제의 부대 시설물, 즉 배수 관문에 다음에 옥외 풀장, 양어장은 등기가 불가능하고, 농업용 고정실 원실, 그죠? 등기가 가능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그 가설 비닐하우스 이런 건 안 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경량철골조 또는 조립식 패널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지붕이 없으면 아니죠. 뚜껑이 없으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분 건물, 아파트의 경우에 말이죠. 전유 부분, 귀약상 공용 부분, 그리고 부속 건물 이런 것들은 등기가 가능하죠. 귀약상 공용 부분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예요? 표제부만 제가 둔다고 그랬죠. 표제부만 이렇게 된다. 팔아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그러나 구조상 공용 부분, 뭐 계단이라든지, 그죠? 엘리베이터 이런 거 등기할 수 있는 없죠. 그죠?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권리 보겠습니다. 일부 부동산 물권이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하죠. 저당권 가능하죠. 그죠? 질권은 빠져있죠. 질권은. 그죠? 부동산이 객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의하시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가능하죠. 그죠? 등기할 수 있죠. 일물권지 이해니까. 그러나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 되나요? 네, 되죠. 그죠? 지분은 전체에 미치니까. 그러나 공유 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은 또 안 되죠. 그리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도 안 되고요. 이런 거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권리질권은 되네요. 그죠? 권리질권은 된다. 권리질권이 또 뭐야? 권리질권하고 컴마하고 말이죠. 써놓읍시다. 채권 담보권 355페이지 있죠?
거기 채권 담보권하고 7호 나와 있잖아요. 그 채권 담보권 하나 더 추가해 줍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은행이, 그죠, 저당권자죠. 저당권자가 은행에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은행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빌리는 방법이 뭐예요? 은행이 이거 대출을 해줘, 그죠? 대출 이거 잡고 그 채권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잡았어. 영업을 한 거죠. 그러면은 매달 얼마씩 들어오겠죠? 그죠?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원리금이, 원금과 이자가. 그러면은 그 채권이 있는 거죠.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있고 그 받을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을 팔 수 있나요? 네, 팔 수 있죠. 권리인데. 그 채권을 팔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권리질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부 채권이죠. 저당권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채권을 잡아서 돈을 빌린다 이거죠. 그게 이제 권리질권이고요. 그러면 채권 담보권은 뭐냐면요, 그 권리질권은 이 은행이 이제 뭐 돈 빌리게 해줘. 그쪽한테 이 채권을 넘겨버리죠. 저당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넘겨버리니까 한 번 빌리면 땡, 일회성이죠. 그런데 뭐 은행이 만약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빌릴 수도 있나요? 있죠. 은행은 뭔가 이게 믿음이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어떻게 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겠는가 해서 새로 만든 게 바로 이 채권 담보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여러 군데 이렇게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 그래서 여러분 뭐 부동산 학개론에서 우리 MBS 배웠나요? 그렇죠. 저당의 유동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어떤 법적인 장치예요. 부동산 학개론하고 또 연계가 되네. 참 미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이제 동산질권은 안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 가능하죠.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되죠, 그죠? 왜? 물권이 있으면 당연히 이건 있는 건데 그 뭘 소유권 등기하면서 그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등기해 주세요. 이상한 양반이라고 그러죠. 이상하나? 그렇죠? 민법 배우세요?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부동산 환매권, 채권임에도 가능하죠.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채권 담보권 요놈이 하나 신설이 됐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말이 어려운데요. 등기 신청 능력이 있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등기 신청 능력이 아니라 거기에 당사자란 말이 들어가 있죠. 같은 건가요? 다른 거? 다르다 이거죠. 자, 등기 신청 능력은 뭐냐면은 등기소에 가서, 그쵸? 나 등기하러 왔습니다. 신청할 수 있어. 이런 능력. 우리가 이 등기 청구권이 있고 등기 신청권이 있었죠. 난 모르겠네. 하지 마시고 우리 1차에서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홍길동이가 토지를 갖다가, 그죠? 김갑동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김갑동은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등기 청구권이죠. 그죠? 김갑동은. 그러면 김갑동이가 이제 둘이 이제 가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김갑동이가 이제 등기소 가서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등기 신청하는 권리죠. 등기 신청권이죠. 그래서 이게 좀 개념이 다르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권으로 따져 1차 가지고 계신 분은 물권 총칙편에 나와 있죠. 이게 295페이지 펴보시면은 밑에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나와 있죠. 그겁니다, 그거.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여하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등기
신청 능력이에요. 그죠? 그에 반해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은 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아, 거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 등기 신청 능력 보면은 먼저 의사 능력은 요거죠. 그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출석주의 위반입니다. 그죠? 술 깨고 오세요 이런 말이죠. 똑같죠. 뭐 술 먹고 얘기하려면 술 깨고 얘기해 그러잖아요. 그죠? 당신 술 깨고 얘기해. 지금 뭐예요? 당신 제정신이 아니까 당신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각하사의 출석주의 위반에 걸리게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행위 능력이 신청할 때 있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 서는 경우죠. 등기 의무자 권리를 뺏기는 거, 팔아치우는 거, 그렇죠? 그러려면 행위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 서지 않는 능력,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단지 취득해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얻는 건데 뭘 이런 게 필요 오겠어요. 그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보다는 뭐가 이제 나오냐면은 자, 355페이지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요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자,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거기에다가 그렇죠?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합시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얘를 구별할 수 있는가 포인트인데 같은 말로 등기 신청 적격 또는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 이게 훨씬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무에다가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자 보니까 등기 신청의 당사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연인 그렇죠?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이름 올라갈 수 있죠. 법인 되죠. 법인 되죠. 그런데 말이죠. 태아라든지 망자 돌아가신 분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법인은 되지만은 보니까 민법상 조합은 안 되네요. 그쵸? 민법상 조합은 안 된다. 조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조합인지 아닌지 그 판단할 수 있나요? 없죠. 실체가 드러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합원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죠. 조합 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조합원 명의. 조합원이 뭐예요? 자연인이죠. 자연인. 그죠? 그래서 합유 등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그때 쌤 노협동조합 그 등기부 때 보니까 있던데요? 이름이? 그 어떻게 된 거예요? 노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이름만 그냥 그걸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달라요.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입니다. 외국 법인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정당. 근데 사찰도 보면 밑에 전통 사찰은 돼요. 그죠? 정말 스님은 되는데, 오른쪽에, 그죠? 전통 사찰 보조법에 등록되지 않은 사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학교는 안 돼요. 학교는 옛날에는 그 공립학교 이런 건 됐는데, 국립학교는 지금은 다 안 됩니다. 개정이 돼서. 왜냐하면 학교는 인이 아니죠.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예컨대 제가 강의를 나오는 여주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여주대학은 그 건물 이런 게 있잖아요. 토지도 있고. 그럼 여주대학이 등기 명의로 올라가 있느냐? 소유권자 여주대학 이렇게 되지 않고 동신교육재단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이러면 되는 거예요. 법인. 그죠? 법인. 그죠? 절대 학교 이름으로 이 등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 이제 좀 어려운 게 그 법인 있잖아요. 법인은 우리가 사법인도 있고 공법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법인이 문제가 돼요. 공법인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쪼개지죠. 그죠? 지자체는 광역시도하고 시군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똘만이죠. 읍면. 그죠? 읍면 리동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읍면 리동은 안 돼요. 그죠? 의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리동은 세모예요. 세모.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리동이 이게 자연불악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연불악. 뭐 집성촌인데 있잖아요, 그죠? 모두 홍씨야, 뭐 모두 김씨야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자연불악으로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리동이어도 등기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은 정말 유서 깊은 자연불악인 그런 시골에 가보면은 상여를 보관해주는 창고가 있나요? 보관해두는? 그렇죠. 그 상여는 이제 마을 공동재산이잖아요, 그죠? 마을 사람들 나중에 다 타죠, 돌아가실 때. 그래서 아직도 이제 시골은 그렇죠. 상여 많이 매장을 그죠? 선호하죠. 그래서 그 상여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죠. 토지가 있고, 그죠? 그럼 등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있다고요. 그 마을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구나. 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리동의 경우에, 자연불악의 경우에는 말이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당연히 되겠고, 뭐 국내법인, 외국법인 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기 절차의 첫 번째 절차인 개시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전자신청,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의 유무는 반드시 정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 이제 두 번째 절차가 그죠? 접수하고 심사죠. 여기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간단합니다. 접수, 자기가 잘 접수하고 등기관 잘 심사하면 되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건 정리였죠. 그래서 요거는 358페이지 등기 접수에서 그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있죠? 접수 시기에다가 파란펜 밑줄을 주시고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조직에 저장된 때, 자, 저장된 때에다 검정펜, 이때라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언제 효력이 발생이냐? 등기를 마친 후에요.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접수한 때 검정펜을 밑줄자. 그래서 저장된 때하고 접수한 때 서로 뒤바꾸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다음에 359페이지 등기 심사는 뭐예요? 형식적 심사주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가 없다. 옛날에는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었는데 지금 모두 그죠? every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지적제도는 앞에 지적제도, 특집법 다 뭐예요? 실질적 심사주의죠. 그죠? 그러나 거기도 여전히 공신력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등기를 개시를 해서 신청을 해서 등기관이 접수를 해서 등기관이 심사를 한 여기 3단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 요 4단계 이제 실행 그리고 완료, 그다음에 완료 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